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5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네, 대체휴일이죠. 네, 대체휴일이고요. 대체휴일 너무 좋네요. 4일밖에 안 되는 설 연휴. 네. 보통 설날 정도 되면 5일은 기본빵 아닌가 이런 상식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루 짧은 게 참 차이가 큽니다. 대체휴일 하면 이틀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이게 토요일이 법적으로는 이게 휴일이 빨간 날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대체휴일을 안 해줘요. 아쉽네. 아무튼 아쉬운 감이 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또 많이 받으시고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더라도 올해는 추석 연휴가 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추석 연휴가 좀 괜찮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뭐 자영업을 하셔도 하루 정도 하루 이틀 휴가 내시면 거의 뭐 한 열흘 정도는 쉴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는 걸로. 그리고 그 뒤에 좀 기다리면은 한글날이 또 붙어 있는 뭐 그런 퐁당퐁당 또 휴일 연휴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우리 연휴 한참 뒤에 얘기지만 추석 연휴를 또 기대해 9월, 보면서 10월이지 이게 네. 별다른 연휴가 없어요. 추석만 망했어요. 추석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뭐 시간은 가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사실 마치 진짜 월요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은 네, 그 전주 수요일입니다. 무려 연휴 들어가기 전에 네. 한참 전이죠. 네, 저희가 미리미리 녹음을 해서 네. 설 연휴 때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네.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 1월 22일인데요. 저희가 오전에 1월 22일 오전에 대전 MBC 채용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MBC 본사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네.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민주언론 시민연합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여성 노동자회, 여성 노동조합, 그리고 작가 유니온 아주 여러 직군에서 이제 노동자분들 그리고 시민단체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언론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영방송 MBC의 역할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적 책임을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우리 다른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2017년, 18년에 2017년이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왜 우리가 MBC 노동자들과 함께했느냐?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노동권, MBC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탄압했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했던 것인데 그랬던 MBC가 지금 MBC 동료의 노동권을 탄압하면 어떡하냐? 심지어 그냥 탄압하는 게 아니죠? 성별의 이유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그렇죠. 차별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복성 조치가 회사 안에서 대전 MBC 회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업무 배제 그리고 일종의 은근한 왕따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은근한 왕따가 벌어지고 있고 네. 명함을 뭐 선물로 줬던 것이라던가 책상도 지금 다 뺐대요. 아, 그래요? 책상도 다 뺐는데 책상도 직원이라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려해 준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일은 정규직처럼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넌 프리랜서니까 이게 좀 말이나 됩니까 이게? 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부분들 공영방송 MBC에게 너무 실망했다. 공영방송 MBC면 다른 언론이 이렇게 해도 문제인데 공영방송 MBC가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정희 PD님 말씀하셨던 프리랜서 이게 사실 모든 뭐 성차별도 본질적인 문제지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프리랜서 계약이에요. 이 프리랜서 계약이 우리가 방송사 프리랜서,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면 좀 있어 보이죠. 뭣도 없어요. 뭐랑 똑같냐면 우리 택배 기사 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힘든 업무를 똑같이 수행하는데 자영업자야.
그렇죠. 기본급을 안 줘. 건 바이 건이야. 그래서 회사가 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약한 건들 중에 막 잘라. 계약을 다 해지해버려 일방적으로. 근데 사실 네. 방송국 프리랜서는 계약서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웃긴데 네. 뒤늦게 유지은 아나운서한테 원래 계약서가 없었어요. 프리랜서 네. 계약인데 그쵸.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용역 계약서를 갑자기 쓰자고 하기도 했죠. 자기네한테 유일한 증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참. 아무튼 그 프리랜서라는 게 결국은 그겁니다. 특수고용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용 불안,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임금 불안, 임금이 일정치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 계약, 특히나 방송계 같은 경우에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 계약 이제 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엄격하게 근데 규정을 정해야 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프리랜서답게 사용을 하셔야죠. 사용. 그렇죠. 지시하지 말든가. 근데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정규직처럼 일을 굴려먹고 나중에 네 프리랜서 계약이잖아 이렇게 네.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번에 MBC가 막 갑자기 내일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안 하고 다 정규직화해 막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영방송 MBC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품고 있고 요새 또 여론도 좋아졌더만 보도 잘한다고 아무튼 그렇죠. 그런 공영방송 MBC니까 이 문제를 이 아주 뿌리 깊고 만연한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영방송 MBC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민사회와 대화를 좀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유지은 아나운서한테 사과를 일단 하고 네. 그래야죠. 네. 아니 이런 걸 하자는 건데 이것도 안 하자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장악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일종의 겁박을 하던 자기네들 직원을 겁박을 하던 KBS, MBC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나중에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켜켜이 계속 누적된다면 차후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영방송 장악이라든가 그렇죠. 노동권 탄압이 발생했을 때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네, 아무튼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건 여담인데요. 우리 김원경 사무처장하고 저하고 우리 고은지 활동가 영상 오늘 우리가 생중계도 했습니다. 네. 3명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네. 고은지 활동가랑 저랑 둘이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자회견 하니까 대략 언뜻 눈대중으로 보기에 한 2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기자회견 참여 인원으로만. 네. 그런데 저희가 눈대중으로 보기에 그 20여 명 중에 남성은 딱 2명이었다. 그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이봉우 팀장과 하고 다른 단체에서 나오신 또 남자분 한 분 있었어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 여성 노동자 문제라 그래서 또 여성만 오는 건가? 뭐 이런 가벼운 생각도 했습니다. 궁금한 게 뭐 언론에서 좀 왔나요? 기자들 몇 분 오신 거 한 두세 분 오신 것 같아요. 방송? 아니요. 말고. 네.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미디어 비평지에서만 오신 것 같고요. 그래요? 방송 카메라는 단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카메라 우리 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말고 다른 남자분, 다른 단체에서 또 찍으시더라고요. 예. 생중계 하시던 네네. 분이었구나. 그래서 뭐 또 그런 단상이 들었다. 노동권 탄압의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기자회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 가져온 소식은 이것도 저희는 너무너무 놀랬던 소식입니다. 이거 황당한. 저희가 법원 판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아마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다가 기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월 15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여러분 뉴스엔조이라는 기독교 대한매체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그때 한번 좋은 보도상 받은 이달의 좋은 보도상도 받았습니다. 네. 왜 기독교 대한매체겠어요? 그 흔한 기독교 매체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의 교회 세습이라든가 교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언론사입니다. 인터넷 매체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 기독교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뉴스엔조이가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는 보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계에서 퍼뜨리고 있는 소수자 탄압, 소수자 차별, 소수자 혐오 가짜뉴스예요. 오랫동안 팩트체크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엔조이가 허위 정보라고 지적하면서 보도를 했던 그 대상들 있잖아요. 네. 그 대상들이 엄청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1월 15일에 법원에서 뉴스엔조이가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지목한 김지연 약사, GMW 연합, KHTV 등
동성애 혐오 집단이 뉴스앤조이에 제기했던 정정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응? 자, 뭐냐면요. 네. 판결의 요지는 이겁니다. 뉴스앤조이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네. 그 사람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없으며 KHTV 등 원고를 공론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이 아닌 네. 이야기들을 마구 뿌려대도 네. 야, 니 가짜뉴스 유포자야, 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배상해야 돼요. 3천만 원. 아 이게 무슨 아니 뭐야 이게. 자, 그러면은 네. 딱 생각했을 때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동성애 혐오한다는 김지연 약사 GMW 연합 KHTV가 가짜 뉴스가 아니었나 보지. 법원이 보니까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었나 보다. 사실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뉴스앤조이한테 배상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그런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뉴스앤조이가 가짜 뉴스라고 지목했던 그분들의 발언이나 영상이나 보도 콘텐츠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판결문 중 일부에는 뉴스앤조이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 라고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스앤조이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적었다. 네. 정확하게는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판결이 나왔지?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 자체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의도적으로 원고들을 공론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참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그 비판이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비판적 의미가 정당성이 없거나 또는 악의적이거나 또는 공공의 이해와 무관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가짜뉴스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말했는데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뭐지? 그 가짜뉴스 유포자야라는 그 비판의 정당성은 사실관계 여부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이었어야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일종의 욕설이나 혐오 표현 같은 거야. 모욕 같은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하면 안 되네. 네. 어쨌든 사실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말하지 마라고 법원이 선언을 한 겁니다. 야, 이러면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겠네요. 아무한테도. 이 판결에 의하면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1심이에요? 1심입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판결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자면 이 판결이 만약에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도 북한군 개입설 같은 굉장히 혐오적이고 모욕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연이 너네는 가짜뉴스 유포자야 라고 하면 우리가 처벌받아요. 민원연이 처벌받아요. 사실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사회적 합의가 끝났어요. 가짜뉴스라고. 그런데도 그걸 유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하면 우리가 처벌받는 거죠. 그럼 저기 바꿔야 되나 단어를?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야 이렇게 하면은 괜찮나? 아니 너무 웃기잖아. 그렇게 되면 이게 판결이 뭐고?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저희가 보는 이유가 5.18 민주화 운동 일제 위안부 피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가짜뉴스들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비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 물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가짜뉴스 대응을 논의할 때도 우리가 최후의 방어선, 최후의 어떤 마지노선이 뭡니까?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
차별이나 혐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허위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막 엄청나게 만연합니다. 네.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데 좋아, 우리가 뭐 많은 논란들이 있으니까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규제해야 되고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냐?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입니다. 인권을 보호를 해야죠. 네, 인권 보호. 지금 사법부가 소수자 약자의 인권 보호, 그분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금지라는 이 최소 원칙을 깬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만들어도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지 마라. 라고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뉴스엔조이가 그 어떤 내용을 비판했길래 그러냐? 네. 뭐 이런 겁니다. 아까 뭐 원고라고 지금 돼 있는 김지현 약사, GMW 연합, KHTV 뭐 이분들뿐만이 아니에요. 뉴스엔조이가 지금 걸려 있는 소송이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하는 주장이 이런 겁니다.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뭐 이런 거예요. 아직도 네. 이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불쾌감만 표현을 해도 잡혀간다. 뭐 이런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된다. 예, 뭐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슬람 난민을 비판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와, 참 세상에 어떡하냐. 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몇몇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은 초등학생들에게 음란한 세뇌 교육을 하게 된다. 차별 금지란 초등학생들에게 남자간이든 여자간이든 동성간이든 니네 맘대로 섹스를 하라는 교육이다. 뭐 이런. 아니. 그럼 이게 허위 정보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뭐라고?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네. 예. 아무튼 이런 뭐 거를 그런 가짜뉴스라고 칭했다고, 가짜뉴스로 네. 유포자라고 했다고. 네. 이런 판결이 나와요? 네. 3천만 원을 네. 기사를 그 표현을 지우고. 표현 다 지우라 그랬어요. 이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뉴스엔조이가 보도를 하면서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뉴스엔조이가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대부분의 표현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겨레가 작년에 가짜뉴스의 발언지에 대해서 특집 보도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보도에서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겨레가 그 보도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지목한 누구 대부분의 표현을 그렇게 썼다고요. 빌려와서 썼구나. 탐매체 인용을 했어. 탐매체 인용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황당한 판결이 나와서 뭐 그 판결문의 일부 이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추려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굉장히 웃긴 게 판결문을 읽어봐도 법원이 판결문을 쓰면서도 가짜뉴스라는 비판의 정당성이 사실관계 여부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 쓰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련 법리라는 걸 써놔요. 네. 왜냐하면 판결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게 과거 판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 판례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뭐를 써놨냐면은 판례하고 법조항 예, 뭐 이런 예. 거. 예. 거기 법원이 이번 판결에 뭐라고 써놨냐면 기사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지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진실이 아니거나라는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이걸 네. 쓰면서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다 알면서 왜 그런 판결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 판례를 써놓고도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결론에서는 없어졌어.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래요.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하다는 이해할 수가 거죠. 없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고들이 처음에 소송을 뉴스엔조이에 제기할 때 그 소송의 취지가 뭐였냐면요. 뉴스엔조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으니까 뉴스엔조이가 우리를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그게 허위니까 뉴스엔조이가 정정 보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구의 주장이 그른지 따져주세요예요. 법원에 그러네. 처음에 청구한 게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법원이 이건 뉴스앤조이가 이제 기사에서 주장한 바인데 재판에 들어갔더니 재판부가 자꾸 원고 측들이 한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가짜뉴스 표현 자체 문구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이 은근슬쩍 청구의 취지를 또 바꿨답니다. 처음에는 정정보도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뭘로 바꿨느냐? 기사 삭제로 바꾼 거예요. 청구 취지를. 그러니까 재판부가 일종의 이상해. 컨설팅을 해준 거야. 이상해. 이렇게 해야 니네가 이긴다고. 이상해. 이상하죠? 이거 진짜 이상한데.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컨설팅을 해준 것처럼. 아무튼 여러모로 참으로 판단이 이상했다. 그리고 또 이 판결이 위험하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 지금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허위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위 정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는 비판이 많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좋아요. 뭐 이런 판결이 나왔다 치자고요. 허위 정보를 혐오를 위해서 허위 정보를 만든 사람들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혐오와 차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 생산자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정보의 생산자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허위 정보고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 판결이. 그렇죠.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결국. 자 그리고 제가 판결문 중에 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써놨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건 유튜브 채널 KHTV 등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장하는 반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의 시행 반대 내용의 진위성이나 당부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가짜뉴스 유통 채널, 가짜뉴스 유통 경로라고 단정적으로 여러 차례 표현한 것은 공공의 이해가 아니다. 웃기지 않아요?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채널이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놓는 여러 주장들의 당위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그게 가짜뉴스,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한 뉴스앤조이의 행동은 공공의 이해다. 그런데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가 아니다. 너무 이게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진짜. 네,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비판하면서 저희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누가 가짜뉴스라고 말한 거에 대한 판결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동성애 혐오 정보라고요. 동성애 혐오 정보. 그렇죠. 소수자 혐오 정보라고요. 세상에. 네. 이거를 3천만 원을 세상에.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법원 판결이 이런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위험하게 보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을 논의할 때 조심스러운 건 알겠어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걸려 있어요. 언론이 어떤 거를 비판할 때 그거를 비판이 정당한데도 누군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너무 쉽게 쓰일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부당하게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대응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혐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규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법적 규제가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혐오자를 혐오하는 허위 정보는 가짜뉴스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아니 근데 이렇게 확실한 것도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갑자기 자기 검열하게 되는데 네. 페이크 뉴스를 네. 생산하는 사람만 신난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자와 약자를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공론장 전체가 가짜뉴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법원이 뺏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짜뉴스라고 비판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누가 지금 당장 법적 규제 만들어달래? 아니잖아요. 왜 그걸 비판도 못하게 합니까? 세상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뭐 이제 다른 용어 개발하라는 거야 뭐야? 개발해도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판례를 따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이 돼서 이 판례를 가져오게 되면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를 우리가 쓴다거나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한글로 하면 가짜 뉴스다. 네.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얘기한 거다. 네. 그렇게 뭐 사실 걸면 다 걸리지. 이렇게 되면 이거 확정되면 다 걸리죠. 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판결문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짜뉴스 유포자 등과 같은 표현은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원고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로 낙인 찍어 여론 형성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킨다. 자, 지금 공격적인 모욕적인 혐오적인 표현으로 소수자와 약자들을 낙인 찍어서 공론장에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소수자 혐오하는 정보를 만드는 데지 뉴스엔조이처럼 그게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데입니까? 지금 법원이 쓴 이 표현은요 뉴스엔조이가 당해야 될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자 혐오 집단이 받아야 되는 비판이죠. 나 참 도저히 알 수가. 네. 이런 판결이 어째서 뉴스엔조이와 같은 건전한 비판 매체에 가해졌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판은 소수자를 혐오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해져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민원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원연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나왔죠? 네. 그때 채널A와 일부 채널A 패널들이 민원연을 종북단체, 뭐 코어가 있다, 뭐 종북 5단체, 허위 정보를 섞어서 혐오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채널A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종북이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우리는 뭐 대중에 알려져 있는 단체고. 네. 그래서 감수해라. 그 정도 감수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뭐예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심지어 사실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모욕이야. 무조건 인격권 침해야. 아니, 언제부터 종북보다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더 심각한 인격권 침해가 됐습니까? 진짜 큰일 났어.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소수자나 여러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낮잡아 부르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표현을 누군가가 썼을 때 그건 인격권 침해가 아닌데 가짜뉴스는 인격권 침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참 웃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이거 뭐 2020년에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하고 오히려 가짜뉴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나 혐오 그리고 차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서야 우리 사회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가 그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유, 그 뉴스엔조이는 어떡하냐. 거긴 또 영세한 매체인데. 영세에서 이번에 배상 판결 나온 3천만 원으로 망할 수도 있대요. 예,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뉴스엔조이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뉴스엔조이 기사가 뿐만이 아니고 뉴스엔조이 후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여러 방면으로 뉴스엔조이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후원이 아니더라도 응원 댓글이라도 하나 써주시고 그런 혐오 정보는 가짜뉴스가 맞다고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이 연휴 마지막 날에 화가 나가지고 진짜. 연휴 마지막 날에 과연 이걸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들으면서도 괜히 들었네 이 빡쳐. 네. 이런 좀 화가 나시더라도 생각을 하셨어요. 편히 쉬시면서 그래도 언론계에 이런 소식이 있구나. 내가 화를 같이 내줘야겠구나. 이런 거를 또 느끼면 또 나름 보람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생각하시면서 잠깐 내일 출근 생각 잊으시고. 더 짜증나나? 더 짜증. 네, 아무튼 즐거운 연휴 되셨길 바라고요. 뉴스엔조이 꼭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댓글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미리 녹음하는 거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영상으로 발콜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도 뵙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